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갑작스런 비에 대비해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24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 아래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 큰 이맘때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체온 조절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원주지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상권 5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평창군 통신원 연결해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9월 3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를 찾은 내국인 방문자의 증가세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강원도를 찾은 내국인 방문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8%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원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 등 230억 원을 들여 원주 호저면 무장리에서 상습 침수 위험 요인 제거 사업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배수 펌프장과 배수로를 개선해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니다. 평창군은 내년부터 28년까지 예산 461억 원을 들여 용평면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합니다. 주요 사업은 하루 80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 신설과 하수관로 25km 정비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는 시설 설계에 착수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둔 요즘 장거리 이동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민들의 안전운행을 돕기 위한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의 백행석 원주지회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은 일명 카퍼스라고 불립니다. 이 카퍼스는 2000년에 설립돼 정비업체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그리고 지역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164개 업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17개 지회와 82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고 전국적으로는 약 18,000개 업체가 함께하는 큰 단체입니다. 우리 조합은 정기적인 기술 교육과 장비 공동구매,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무상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환 같은 봉사를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을 위한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꾸준히 진행해 오셨는데 이 점검이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얼마나 오랜 기간 이어져 왔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명절에는 장거리 운행이 많고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작은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카퍼스 운주지회는 15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명절 장거리 운행에 대비하여 차량 무상 안전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귀성 귀경길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 정비 업계의 고객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15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와 주신 건데 그럼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진행되는 무상점검 일정과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점검 대상 차량이나 제외 차량도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올해 무상안전검은 바로 내일입니다.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댄싱 공연 주차장 내 관광버스 주차장 내에서 진행됩니다. 점검 가능 차량은 원주시에 등록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입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 수입차, 전기차, 화물차는 제외됩니다. 특별점검 대상 차량으로는 장애인 1에서 3급 국가유공자, 유치원 통학 차량, 원주시 관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네, 10월의 첫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점검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점검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점검 항목은 엔진, 변속기, 냉각수 및 오일류, 브레이크, 타이어, 배터리, 와이퍼, 정구리 워셔액 등입니다. 특별 점검 대상 차량은 에어컨 향균 필터 점검 및 교환도 지원합니다. 경미한 이상은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냉각수, 워셔액 보충 등이 있습니다. 만약 중대한 이상이 발견되면 가까운 정비업소 방문을 안내하여 신속히 조치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점검 항목 정도만 충분히 검사를 해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이 무상점검이 사전 신청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점검 받으러 가기 전에 운전자들이 집에서 미리 좀 확인하고 오면 좋은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안내해 주시죠. 예. 사전 신청은 필요 없으며 행사 당일 현장에 오시면 바로 점검 및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분들이 방문 전에 와이퍼 작동 상태나 워셔액, 전조 등 방향지시 작동 여부만 확인해 행사 요원에게 알려주시면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신청 없이 가서 이제 기다렸다가 대기했다가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순서대로 받는 걸까요? 네, 오늘 순서로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긴 연휴를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운전자들이 이맘때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관리에 대한 조언들도 함께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비가 좀 자주 내렸는데 장마철이나 폭우 후에 신경 써야 할 차량 점검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가 많이 내린 뒤에는 브레이크 성능과 타이어 마모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부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부 점검도 필요하고 배터리도 습기와 온도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점검을 권합니다. 운전 중 이상이 발생된 경우 즉시 정비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브레이크나 타이어나 말씀하신 하부 상태, 배터리 점검은 운전자분들이 전문기관의 도움 없이 혼자 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럼 점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정비업소 방문하셔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신호가 경고음이 뜨지 않아도 점검을 받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네. 자, 반대로 연휴 기간에 장거리 운전 없이 오히려 이제 방치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단위로 다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차량으로. 그래서 차량을 장시간 같은 곳에 세워두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러면 차에 오히려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관리가 필요할까요? 장기간 차량을 세워두면 블랙박스나 기타 차량 액세서리 설치 등으로 인해 배터리 방전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최소 3, 4일에 한 번 정도는 시동을 걸어 충전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잠시라도 주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이어가 한쪽으로 눌리지 않도록 주차 위치를 가끔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명절 연휴에 장기간 해외에 가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네. 3, 4일에 한 번은 좀 교체 배터리를 확인해 주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어려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보험사를 요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미리 그 정비업소 방문하셔가지고 배터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장거리 주행 중에 고장이나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운전자분들이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장거리 운행 전에는 냉각수, 엔진오일, 와이퍼, 에어컨 필터, 타이어 상태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히 엔진오일과 냉각수 부족은 엔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와이퍼 불량은 시야 확보에 큰 위험이 되며 타이어 상태 불량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에어컨 필터 존재를 잊고 계시는데 교체가 늦어질 경우 공풍에 의한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에어컨 필터 교체는 쾌적한 공기, 맑은 시야, 냉난방 효율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점검입니다. 네, 냉각수나 엔진 오일 저도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좀 혼자서 교체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요즘에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기본적으로 너무 교환하기 쉽게 돼 있어서 선수 자가 운전자들께서 확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한번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교체도 가능하니 저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영상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네네. 장거리 운행 중에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냉각수와 엔진 오일과 에어컨 필터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좀 점검을 해보시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추석 이후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곤 하는데 사람도 이맘때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도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좀 관리하는 비법이 필요할까요? 어떤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될까요? 가을 이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히터 작동 여부, 배터리 상태 점검, 타이어 공기와 마모 상태, 부동액 상태 이 네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동액은 겨울철 냉각수 동결을 막아주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액이요? 네네. 네. 부동액이 냉각수입니다. 네. 부동액이 냉각수와 같은 개념인 네네. 거죠? 예. 네네. 어렵네요. 운전을 안 하는 분들이 들으면 네네. 다 평소에 쓰는 용어는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점검을 꼭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긴 연휴를 준비하면서 이번 무상 안전점검에 참여하게 될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인사나 바람이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 카퍼스 원주리에는 이번 무상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저희 정비인력 배치부터 비상상황 대응, 구급약품까지 철저하게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점검을 받으시고 안심하고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연휴를 앞둔 운전자분들께 이번 무상점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전 신청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 꼭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되실 때. 전문 정비사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깃든 이번 활동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것으로 안전한 명절 연휴를 챙기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회장님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의 백행석 원주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골목형 상점가 5곳을 추가 지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의 골목상권 지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곳들이 선정된 것인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일정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골목 상권을 지정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또 상권 활성화를 돕는 제도인데요. 원주시에는 2곳의 이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5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처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곳은 우산청년, 혁신도시 6구역, 흥양천, 으뜸, 무실가구거리 이렇게 5곳입니다. 네. 전통시장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골목상권들인데요. 원주시 경제진흥과 지명수 시장활성화 팀장에게 사업 취지에 관해 들어보시죠. 우리 시는 이제 지역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5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골목 상권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지정된 상권은 오늘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인들에게는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시민들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우선청년, 혁신도시 6구역, 흥양천, 으뜸, 무실가구거리 5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상인의 조직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상권마다 특색 있는 업종과 분위기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이어질까요? 네, 우선 일정 면적 이내에 25개에서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회가 결성돼 있어야 하는 곳에서 선정이 된 건데요. 이번에 선정된 5곳은 상권마다 특색 있는 업종과 특색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선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우선 이 구역 매장에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기존의 이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 유입되는 손님들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경영 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안정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전반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또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 경제진흥과 지명수 시장 활성화 팀장에게 기대 효과에 관해 들어보시죠. 앞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 각종 지원 사업 참여 기회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시민들은 할인 혜택과 쾌적한 상권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지역 상인회가 조직을 하셨고요. 그 지역 안에 참여하는 상인들이 일정 이상이 돼가지고 신청을 하신 겁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전통시장 상품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소외된 골목형 상권들이 많이 이제 아쉬웠는데 이번에 그 범위를 사용 확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게 하면서 기준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 등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번 지정이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 같은데 이번 소식 끝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골목형 상점가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원주에는 총 7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지원 혜택을 기반으로 각 상점 구역마다 특색 있는 가게 운영으로 이어지는 모습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원주의 골목 상권이 더 활력을 찾고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온누리 상품권 쓰고 있는데 네. 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추가가 됐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다양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월요일 영월, 오늘은 평창 소식인데요. 평창군 통신원 김범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소식 살펴보죠. 평창군이 평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모집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되는데요.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 내 식품, 영양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고요. 이 밖에 식품 관련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와 해당 분야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센터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평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해당 기관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네,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급식소 등록과 관리를 비롯해 식단 개발, 맞춤형 영양 상담, 위생 영양 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식중독 의심 사례, 긴급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사회복지 급식소 관리가 본격 시행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급식 안전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센터를 위탁해야 합니다. 모집은 오는 10월 13일까지고요. 접수는 이나라 도움 사이트를 통해 사전 신청한 뒤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평창군은 최종 운영기간이 선정되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 1월 새해부터네요. 2026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어린이를 비롯해서 평창군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급식소의 안전성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다음 소식 들어봅니다. 평창군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평창군이 농지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간단히 말해 농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무단으로 농지를 놀리고 있지 않은지,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건물을 지었는지 여부를 주로 확인하고요. 이 밖에 농업법인 자격을 제대로 갖추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평창군은 이번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고 서류도 꼼꼼히 살펴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 그대로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잘 쓰임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그럼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번 조사 결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한 이용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걸쳐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평창군은 밝혔습니다. 처분 의무를 받지 않은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경작해야 하고 이래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같은 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농지 감정평가액의 25%에 해당되는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부담스럽네요.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지를 갖고 계신 평창군민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평창군 관내 6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에서 총 21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그동안 8개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며 구축한 전문 강사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에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는 건데, 평창군의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좀 탐색하고 스스로의 적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문화와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방송 댄스, 보컬 지도, 뮤지컬 교육, 피아노 수업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축구 과정도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 요가, 배드민턴, 캘리그라피, 공예체험, 제빵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드론 축구는 기초 조종 실습과 드론 구조를 이해하기 조립 실습까지 포함되어 학생들에게 호응이 많이 높습니다. 방송 댄스와 보컬 지도 역시 맞춤형 개인 지도를 제공하고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전환기 교육과정, 방과후 수업과 연계해 운영되며 학교 현장의 교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맞지 않아서 아쉬움이 느껴질 정도로 구성이 좋네요. 프로그램이 요가, 네, 배드민턴, 네, 캘리그라피에 공예체험에 제빵교실에 드론 축구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고품격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개별 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요? 네, 평창군은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98호에 대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했는데요. 결과를 오늘까지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쳤고 이번 11일 평창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공시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알림이 열람이 가능하고 평창군청 세종과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평창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담당자와 한국부동산이 주택 특정을 이를 재확인하고 적정 가격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다시 통보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범준 평창군 청년연합회장과 함께 평창군 소식 나눠봤습니다. 9월 마지막 날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